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동료들과 함께 승리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오전 10시 토트넘의 평소 훈련 중에 손흥민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체육관 안의 어린 예비 선수들을 돌보고 격려하는가 하면 팀원들에게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활기차고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은 제임스 매디슨은 체육관의 분위기를 더욱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체육관 세션을 마치고 모두가 야외 운동을 준비하는 부트업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불과 50m 남짓 떨어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걷지 않고 뛰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그의 리더십이 드러나며 팀 전체의 훈련 사기를 높였습니다. 부트업 공간에서 선수들이 야외 훈련을 준비하는 동안 웃음과 대화로 북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손흥민의 목소리가 이 공간의 중심 주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주의 깊게 듣고 때로는 기쁘게 웃으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을 잘 알고 수많은 팀원과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인터뷰한 더 애슬레틱의 찰리 에클셰어 기자는 토트넘은 지난 10년 사이 최고의 분위기를 누리고 있고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항상 웃는 모습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토트넘의 집단 정신은 손흥민이 세운 높은 기준 덕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손흥민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전문가들과 영국 언론이 토너먼트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평가할 만큼 특별한 것일까?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아시안컵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강인이 어릴 때부터 서양 문화에 익숙했다는 설명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강인은 10살 때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팀의 선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팀 동료 관계로만 여기는 스페인이나 프랑스 환경에서 이강인의 행동이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특히 최고의 축구 환경에서 분명히 다소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토트넘에서는 팀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말하는 두 단어는 복종과 존경이다. 토트넘의 가까운 동료인 파페 사르는 인터뷰에서 소니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자신감을 갖고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파페 사르의 과거 역시 불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한때 유럽 최고의 축구 재능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2021년 여름 토트넘은 매치에서 사르를 1,800만 유로의 이적료에 영입했는데 이는 고작 19세의 선수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파페 사르는 운이 좋지 않았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밑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뛸 기회가 없었고 U21 팀과 연습을 해야 했으며 토트넘마저도 사르가 프로로서 뛸 수 있도록 다른 클럽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르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점차 의욕을 잃었고 팀과의 훈련 세션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흥민 선배님이 옆에 와서 응원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장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속 발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재능이 있고 아주 어리다. 기회는 곧 올 거니까 그때가 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든 반드시 와야 합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도착하자마자 파페 사르가 최고의 핵심 재능을 지닌 선수임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 순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르는 손흥민 주장은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파페 사르는 탁구 사건 이후 손흥민에게 지지를 보인 인물이기도 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강인의 행동이 서구 환경에서 일어났다면 정상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생각할 시간도 별로 갖지 않은 채 파페 사르는 즉시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프리미어 리그 환경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나와 많은 젊은 토트넘 선수들, 우리의 출발점은 모두 국내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들이다. 하지만 토트넘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위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선배님들, 특히 주장 손흥민 선생님의 조언과 응원을 받는 것은 값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사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장의 친절한 말에 논쟁을 벌이려면 얼마나 어리석어야 합니까? 이강인의 행동은 다소 오만하고 주장 손흥민을 존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서구 축구 환경에서는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페 사르는 주장 손흥민이 아시안컵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돌아왔을 때 슬픈 표정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동료들도 손흥민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화가 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손흥민입니다. 그는 빠르게 기운을 차리고 심지어 훈련장에서 영감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습에서 손흥민은 팀원 모두에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8월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되었고 팀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요청사항을 생성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장 손흥민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경기에서 어려운 순간을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라운드에 있는 11명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호흡이 잘 맞고 공통된 감정의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1개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감독을 대신해 수시로 전술 변화를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장면은 리더십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손흥민이 오늘 어린 선수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열심히 듣고 때로는 즐겁게 웃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테랑 팀원들이 옆에서 몰래 웃으며 손흥민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개인 기량으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좋지만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축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손흥민이 동료들과 나눈 말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BBC가 손흥민의 기준에 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인터뷰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놨다. 그는 손흥민은 평범한 축구 선수를 넘어선 존재다. 그는 타고난 리더이며 주변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은 이어 가끔 사람들은 소니에 대해 혼동한다. 왜냐하면 소니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미소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승리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기준이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뭔가 옳지 않다고 느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이어 기자는 인터뷰를 이어가며 포스테코글루에게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의 내면의 악명 높은 기준을 지닌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장 로이 킨과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 로이 킨은 절반만 좋다. 포스테코글루가 농담으로 대답했다. 사실 로이 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주장으로서 그의 다혈질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로이 킨은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이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 동안 토너먼트를 지배한 가장 성공적인 주장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의 로이 킨은 절반만 좋다는 대답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1999-2000 시즌 맨체스터 더비 경기에서 로이 킨의 맹렬한 부츠킥이 엘링 홀란드의 아버지인 잉에 홀란드의 발을 정확히 겨냥해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잉에 홀란드는 로이 킨의 강력한 킥 이후 고통으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잉에 홀란드는 회복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더 이상 90분 전체 경기를 뛸 수 없었고 30세의 나이로 은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이 킨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나는 그를 3년 동안 기다렸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기회가 생기자마자 즉시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받아라 이 나쁜 놈아. 누가 감히 날 놀리 그래. 심판 데이비드 엘러리가 레드카드를 꺼내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한다. 축구잖아. 걔가 걔를 잡아먹는 전쟁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의 기준을 다룬 포스테코글루의 인터뷰가 영국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레딧에서는 손흥민의 리더십 능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스널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영국 팬 윌리엄의 댓글에는 손흥민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있었고 불과 3시간 만에 좋아요가 약 7,000개가 넘었습니다. 내가 관찰한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 팀 동료와 동료들 사이에 신뢰와 연결을 구축하는 강력한 관계를 형성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때서야 용기 있는 대화가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팀원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바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관계가 신중하게 형성되고 육성되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련된 관계가 진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한 진실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공격은 어떤 고위 활동 조직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손흥민은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듯한 팀원들에게 최고의 주장입니다. 토트넘에 다가오는 경기는 3월 3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7라운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계속된 빛이 기대되며 그가 어떠한 부상도 겪지 않고 컨디션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뉴스였습니다.